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7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손만 대면 상학과 손대상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한번 또 찾아뵀는데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왜 인사를 해 벌써? 그러니까 싶긴 한데 너무 그렇게 그 입을 안 갖다 대도요. 다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 저 소개해야 되는데요. 소개를 빼놓고 먼저 자기가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주인공 빼놓고. 아니 집주인도 얘기 안 했는데. 저. 네. 원래 내 집인 양 하고 또 편하게 있어야지 네. 이게 손님이 안 불편한 거거든요. 자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생전 마이크로 이양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홍을 붙이세요. 그냥 마이클 김이라고 하세요. 김? 김. 또 김은 뭐야? 그냥 원래 김이지. 마이클 킴이었구나. 그래요? 예전에 마이클 김으로 하시다가 마이클 그 홍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도 흔히 바꿔. 대세 항상 바꾸는 건데. 저도 뭐 이름이 항상 뭐 몇 개씩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사기꾼이야. 오늘 여튼 참 우리 우리 70번째인데 70번째 대특집을 네. 우리가 후광통 1탄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또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또 강준혁 의원으로 빠져갖고 말이에요. 네네. 긴급 또 우리 손대상 선생을 우리 바쁘신데 또 모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요즘에 방송하고 또 방송이요? 네. 어디 나오시는데? 이번에 서울경제 TV도 나오고 이데일리 TV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니 변두리. 양수겸장을 하네. 변두리판에 변두리판. 네네. 이게 메인으로 치고 가기에는 기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강의 요새 청주대 출강하신다면서요? 네, 청주대 계속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출강하고 있고요. 강의가 오픈됐어요 거기? 네, 거기는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또 저를 너무 좋아해갖고 계속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보고 싶다 손대상. 그래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다른 데도 좀 좋은 거는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대학교 지금 2개를 좀 컨택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내년 정도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경기대학이랑 아주대학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출강을 하러 네.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70번째인데요. 참 우리 손대성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간 거 봤어요? 메인으로 딱 들어간 거? 딱 한 종목 매일 듣습니다. 나올 때마다. 매일 한 번 나오면 7일을 계속 듣나 매일?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잘라서. 잘라서. 두 남자 쇼는 두 남자 쇼는 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 들으려고요. 들으려고요. 이제부터 들으려고요. 두 남자 쇼도 빨리 우리 카카오 페이지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계속 그쪽에서 빨리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빨리 비집고 엉덩이라도 밀어내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네요. 야, 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업데이트 되네요, 여기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참 녹음 날짜 바꿨습니다. 매주 네.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나다가 이번에는 화요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저희 딱한 요목 하시면 바로 위에 종문 같은 모양이 있어요. 교양을 들어가셔가지고요. 딴 데는 교양이 안 있는데 금요일 날 목에 내용이 내가 워낙 좋아서 교양으로 들어갔잖아. 교양머리 없이. 우리가 워낙 교양이 없어서 교양을 채워드리려고. 그래갖고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보통 목요일, 수요일 날 녹으면서 목요일 날 업데이트 됐는데 카카오 페이지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 목요일 오전 중 정도나 수요일 늦게나 목요일 날 오전 중까지는 저희가 팟캐스트 통해서 오픈하고요. 아마 금요일 날 오전 중에는 아마 금요일 날 새벽에는 카카오 페이지 통해서도 볼 수 있어 보이고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종 같은 모양이 있어. 난 뭔지 몰랐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구독하기가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독하기가 되면 거기서 누르면 계속 받아볼 수 있고. 구독하기를 누르면 종이 뜨는 거죠. 몰라. 구독하기를 안 누르면 종이 안 뜨는 거야. 그렇지. 그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그러면 그거 받으면 그걸 친구들한테 전 세계 누구한테 그 공유를 시키면 다 받아봐.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긴 생겼어. 뭐야? 우리가 오늘 또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게 솔직히 또 이걸 또 우리 보는 감청하면 어떻게 찍어? 그게 이슈가 돼 지금. 엑소한테 보내볼까? 딱 한 종목 들으렴 엑소야 이렇게. 여기 엑소가 뜨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얘기하겠고요. 오늘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시장 얘기 잠깐 하고 우리 또 간신주 배틀 오늘 또 그냥 깔끔하게 그냥 1시간 정도 안쪽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그래도 모처럼 말이야. 오늘 참 10월 14일 화요일에 녹음장 끝났는데요. 이성원 대표. 네.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했어. 반등해도 외국인 계속 팔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반등해서 팔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증권주가 내일 이제 금리 내일 금통이죠. 네. 수요일 이제 내일 금통인데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팔아갖고는 그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급락한 상황에서도 반등을 한 거 봐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바닥권은 그래도 다 온 거 아니니? 라는 인식. 근데 다만 이제 물증이 없어서 심증으로는 바닥 같은데 물증이 없는 시장이 아닌가. 감청하면 나오나? 그렇죠. 감청하면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는 오늘 올라온 종목들 특징을 보니까 장기 낙폭과대주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올라왔고, 코스닥에서는 단기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좀 세게 빠졌던 애들. 이런 애들이 원익이 뭐 이런 애들이 좀 올라왔다. 원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기적으로 좀 빠졌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봤지. 월요일 날 급락했던 애들. 꾸준하게 빠르다가 훅 빠진 거 갑자기 SM이지 번지한 애들. 꾸준하게 그 약간 트렌드는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훅 빠진 것들 네. 그런 거잖아. 그런 애들이 올라왔죠. 그렇죠. 싱크홀에 걸린 거. 표현 좋아. 길 잘 가고 있는데 싱크홀에가 쑥 빠진 맞아. 그런 느낌이죠. 손 대장님이 예전부터 단어는 좀 쓰긴 써. 우리 손 대장 선생은 시장 오늘의 반등 어떻게 정리해요? 사실 오늘까지는 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추세적인 반등인가 기술적인 반등인가를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까지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거래량이 10시까지는 25% 정도 나오게 되면 전일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일반적으로 그 논문에 있거든요. 무슨 논문에 있어? 무슨 또 무슨 박사님 논문을 봤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누가 논문 냈어? 누구? 그 주식 관련된 논문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주식이 학문이야? 학문은 아니고요. 학문입니다. 뭔지라니까. 갑자기 수준을 훅 떨어뜨리네. 학업 페이지 잘린다 이거 없는데. 그래서 근데 10시까지는 코스닥 종목이 25%가 거래가 동반되면서 야 이거 오늘 추세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3시가 딱 넘어가서 코스닥 그 거래 비율을 보니까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이 반등은 나왔지만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하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일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그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실적인데 뭐 외국인 계속 지금 8연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0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추세적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되면 1900선까지는 한번 좀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선 대표 직전 저점 1922죠? 모르겠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저점은 1880 정도? 네. 봄에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이제 그 하락했던 이슈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환율 시장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다. 그것 때문에 상품 시장 내려가면서 조정 나왔는데 이제 내리다 보니까 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니? 라는 이제 그런 이슈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로존에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고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나오다 그 사람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뉴욕 미국 가서만 햇소리를 했어. 드라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섯이라도 좀 먹였어야 되는데. 마리오 드라기 슈퍼 마리오인 줄 알았더니 루이지였어 루이지. 근데 이 마리오 드라기가 그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것도 못한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다. 근데 문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11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책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불확실 요인인데
뭐 달러 인덱스도 꺾였고 일본 BOJ에서도 뭐 별다른 이제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누구죠? 걔가 구로다가 나와갖고 얘기했잖아요. 국회 출석해서 야 이거 일본 기업들에게 엔화 약세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외환 시장도 진정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좀 진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거는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달러 인덱스 얘기하고 달러의 흐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레퍼런스 할 거를 좀 드리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오늘 보니까 한국경제방송에서도 달러 꺾인 거 잠깐 얘기하더라고 누가 아는 척을 하던데 다 필요 없어. 이분 방송을 들으면 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14일날 녹음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8일 10월 8일자 두 남자 쇼 딱 한 종목 팟캐스트에 두 남자 쇼에 보면 김중권의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달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미래 걸 얘기하지만 15일자 또 두 남자 쇼에 또 그분이 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올 테니까요. 하여튼 딴 몰라도 글로벌 경제 흐름, 금융 환경을 알려면 딴 건 몰라도 매주 수요일 날 두 남자 쇼는 꼭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 두 남자 쇼라고 해갖고 검색해야 되네. 그리고 이게 지금 팟캐스트가 저기에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어디? 여기 카카오 페이지에 안 올라가. 두 남자 쇼는 아직 올리지 안 올리지. 그러니까 팟빵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두 남자 쇼라고 해갖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한국말 쇼야 쇼. 예. 쇼가 아니다. 예, 언제 거? 지난주 거. 지난주 거 8일 거랑 예. 내일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수요일 거. 수요일 거 꼭 한번 들어보시면 그중에 중간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그분의 투자 전략가 있으니까 전지원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10월 10일의 반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전혀. 데드캣 바운스. 뭐 데드캣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치사 바운스.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시향이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뭐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월 10일 그러니까 아침 새벽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9일 보면 또 폭락을 3일째 폭락을 했잖아요. 거기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은 S&P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8.6%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나 일반적 아까 우리 손대장 교과서를 얘기하던데 교과서 기준을 보면은 10% 고점 대비 10%면 이제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30개월 이상 조정 없이 와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조정 들어간 것이 저거예요. 러셀이죠. 러셀 2000이 일단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정확히 보면 고점 대비 13.48%가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 그래서 이미 조정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강하고요. 또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에서 운송지수가 있어요. 네. 운송지수. 오늘 보면 앞서 일단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항공지수만 따로 보면 20% 떨어졌고요. 네. 운송지수가 11.37% 떨어졌어요. 또 S&P에서 중형주만 400개로 보는 게 따로 있는데요. 11.20%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10월 10일, 그러니까 9일 저녁 기준으로 보면 S&P가 6.9%, 다우지수가 5.7%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거 이제 조정이 요 앞에 와 있다. Just around the corner, right around the corner 이런 영어를 쓰는데, 그래서 야 이때 기회가 조정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요. 또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사람은요 이번에도 또 얘기하고 이거 살 기회다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다우지수 정말 또 18,000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는 오늘 새벽 현재 16,362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8,000 또 연말까지 간다는 거니까 얘기는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일단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 시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실적인데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한 6개월, 3개월 전부터 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영업이익의 증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뭐 무난히 맞출 것이라는 얘기 있는 반면에 예, 그래도 4분기 이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 근데 또 뚜껑 열려봐야 되겠지만 네. 요번에 만약에 오늘 한 3일 연속의 반등이 뭐 오늘 그 미국에서 기준으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서 주중에 반등을 하면 거기에 근거는 아마 실적 때문에 반등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적을 확인하고 오늘 괜찮다. 저희가 녹음하는 게 지금 14일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14일, 15일 날 어. 반등하면 실적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표되는 게 이제 JP 모건하고 네, 웰스파고 이런 거 들어가죠. JP 모건하고 이제 시티인데 미국은 이제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지수를 보게 되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실적으로 인한 그 동안의 경기도나 우려로 빠졌다라면 사실 어제 빠진 거는 빠질 이유도 없는데 그냥 빠졌거든요. 그냥 빠진 거지. 심리가 이제 안 좋아서 빠졌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2012년 2012년 이후로 최고로 갔잖아.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는 그거죠. 그러니까 빠진 건 빠진 거고, 그러니까 빠지고서 이제 계속 빠지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 진짜 연말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 건강한 조정이냐 이건데, 형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죠. 아, 저는 하여튼 미국은 예. 미국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미국은 하여튼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미국에는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근데 문제는 돈의 힘으로 갈 수 있는데 돈의 힘으로 실적에 대해서 약간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게 거기도 미국보다는 항상 유럽을 많이 보거든요. 걔네들은요. 유럽과 중국인데 그쪽에 대해서 썰렁한 시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유동성으로는 왜냐하면 돈이 컴백 투 리턴 투 US이기 때문에 그런 거 힘을 갈 수 있지만 실적 자체나 다른 나라에는 좋을까 우리 시장이 좋을까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여전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그런 정도는 일단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시장이 빠지는데 러버덕도 우리나라에 온 러버덕이 바람이 빠져갖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빠져서 그런가? 사람들 댓글이 러버덕이 벌써부터 레임덕. 그다음에 아니 러버덕도 아는 거지. 석촌 호수 물 빠지는 걸 이런 얘기하네. 아 그래서 그건 미국 얘기 좋게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을 이제 들으신 분들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하고 그러지만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코스닥이 월요일날 블랙먼데이였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10월 14일 현재 좀 1.5 그 정도 반등했잖아요. 1.89 1.8 반등했는데요. 코스닥 어떻게 봐요, 손 대장님? 코스닥이 제일 웃겨요, 사실은. 코스닥이 제일 웃겨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5% 이상 4% 이상 빠졌던 때가 4번인가 5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는 얘기하네요. 근데 그날이 다 저점이었다. 맞아. 나도 이게 계속 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웃겼다.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거래량 문제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힘인데 그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 내일 한번 더 떠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제 시황이라는 거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코스닥 위주로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러셀전 이런 거.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힘을 바짝바짝 내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박살이 나버리고 그 외에도 뭐 이슈됐던 그런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수그려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치고 나갈 만한 무슨 대표 또 업종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에서 그나마 외국인이 사면은 양봉이 나왔었고요. 외국인이 팔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사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아침에 사냐 파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팔면 오늘은 밀리는구나. 외국인이 사면 오늘은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주도 업종이 다시 뭘로 바뀔 건가?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뭐 10개 중에서 7개는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 초에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달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억을 벌었다라고 한다. 100억 낼 것이다. 영업이익을. 그럼 그 다음 달에는 70억 낼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뭐 60억 낼 것이다. 55억 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는 비슷해졌거든요. 컨센서스.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7개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 월 초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했던 기업이 그만큼 계속 빠진 겁니다. 누적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컨센서스에 맞춰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추는데 그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대표 업종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뭘 코스닥. 코스닥이요? 저는 코스닥 코스피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데 코스닥 근데 4% 안 빠졌어요. 3점 됐어. 3.89야. 그래, 그 3.89가 이제 앞으로 4% 빠질 일이 남았어.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다음이 이제 주식이 입고가 됐어요. 오늘 4,300만 주. 그래서 그렇죠. 아마 주식 수가 5,300만 주가 됐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의 시가 그 지수가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됐다라면 좀 더 지수는 안정적인 측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코스닥으로 화장품주가 급락을 했는데 화장품주 중에서 코스닥 별로 없어요. 대부분 거래소예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라고 분류되는 기업들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코스닥에 있는 거는 뭐 3위가께도 코스닥인가요? 아마 그럴 거고 네. 코스닥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 관련주로. 오히려 거래소 개별 기업들 중에서 코스닥 그 중국 관련주로 많지.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지수하고는 전혀 좀 반대로 노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역시 중국 관련 섹터들은 강하게 올라오더라라는 걸 이렇게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구나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도 이제 대형주는 인덱스 플레이 정도가 가능하겠고 어느 정도 이 괴리도 맞추기가 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성장형 중국주가 다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얘기 잠깐 드리면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의 성격 알지만 좀 구분을 안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코스닥 일반적이 그래도 사람들이 분류를 하니까 얘기하면 저는 심할 정도로 너무 확산된 느낌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저게 무슨 중국인데 뭐 중국에 다 사업은 다죠. 근데 중국 거가 정말 지나치게 확산됐다. 중국 관련 주식들이 물론 중국은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게 확산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예외 없이 또 훅 떨어지더라고. 하루 올라가더니 확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확산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렇지만 확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들으시는 분들 입장 이제 주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 업종이건 업종 테마면 테마 그 중에서 뻔히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초가들이 있어 왕초 위주로 대응하면 특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죠. 왕초도 떨어진 거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왕초를 그냥 매매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도 서건 대표 말한 대로 종목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구분보다는요 그냥 대표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대표주라고 하면 코스닥도 대표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중국 화장품이면 뭐 누가봐도 그런 이제 뭐 아모레고 그 시장을 코스맥스. 주도해 왔던 쪽들 그런 코스닥 거죠.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시장을 주도해 왔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게임이면 뭐 컴투스나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일단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 하나만 더 종목군을 여쭤보겠는데요. 누가 뭐래도 저거잖아요. 정화조 있잖아요. 석유화학 조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어떻게 봐요, 손 대장님? 저는 아직까지는 뭐 터나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 러시아랑 미국이랑 화학 그 석유 정책, 정유 정책을 좀 바꾸겠다. 그것 때문에 뭐 그 마진이 커지게 되면서 정유주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셰일가스 쪽으로 해서 가스가 좀 많이 발견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정유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석유 쪽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배럴을 가장 많이 석유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미국 쪽으로 요즘에는 바뀌고 있답니다. 그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 이번 달에 계속적으로 늘리다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 석유 시장으로서 석유 나라로서 등극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사우디가 이제 중심 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독보적인 1등인데 그래서 사우디에서 그 얘기했어요. 니네가 1위 하면 우리 더 캘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석유값은 계속 떨어질 거고 결국은 석유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쓸만한 데가 지금까지는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선진국 쪽이었었는데 중국 쪽의 경기 둔화가 우려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써질까? 써야 할까? 그 안 쓰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한번 뭐 일시적인 반등으로서밖에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WTI 제가 그 흐름을 봤었거든요. 차트를 봤는데 차트상으로는 반등 구간이 맞았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반등 구간이 맞았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써야 되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부진. 결국은 크게 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공급량을 좀 줄이면서 올려가면은 다행인데 뭐 제가 정책을 확실하게 확 줄이겠다라는 거는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인 반등 뭐 그런 생각만 좀 가지고 이 있어요. 대표는요? 저는 시장에서 정화조가 이제 반등은 하겠죠. 근데 이제 크게 올라오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이후로 우리 시장은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가.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중국 관련된 기업들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006년도, 5년도, 4년도에 이끌었던 조선주, 화학주 이런 쪽들이 철강주 이렇게 포스코가 올라갈 때 중국에다가 물건을 잘 팔아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중국에서의 정책이 바뀌어서 중국이 생산 공장에서 소비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바꾸니까 바로 걔네들 안 되고 그 지금 중국 내수 소비주 쪽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년에 걸쳐서 중국 관련주만 사실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10년도, 20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이제부터 헬스케어 할 거야 하면 헬스케어 건네가는 거야. 그다음에 중국에서 야 우리 이번에 좀 보니까 좀 이번에 난방 좀 그 뭐야 사업 좀 해야겠어 이러면은 벽돌 좀 깔아야겠어 그러면 관련된 또 보일러 기업들만 또 건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곰곰이 중국 관련주가 최근에 뭐 버블이네 아니네 말은 많은데 중국 관련돼서 소비가 늘어날 쪽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정화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할 거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반등은 가능할 텐데 과거와 같은 그런 그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2006년 7년도 2007년도 그때 당시의 소비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를 통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엄청난 부양을 통한 과소비가 이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때 잠깐 반짝했던 거는 우리 역사상 정말 반짝했던 구간인 거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사이클로 원자재 사이클이 그렇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더라면은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도 제한된 흐름만 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정화조보다는 소비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더 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비싸다라는 논란을 자꾸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저도 뭐 동의하는 바고요. 저는 뭐 여러 번 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자. 그 중국은 생산 공장으로서의 1위 국가가 분명히 여전히 유지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그거보다는
중국은 소비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도시화가 되고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것,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동서의 어떤 균형 발전, 양극화해서 도시화의 진전, 그리고 이제 워낙 극빈층을 어떻게 그 호적을 주고 호적제도를 주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등록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화조 이런 쪽은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고 분명히 밸류는 분명히 싸진 게 많지만 주식의 밸류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역부정상이 많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네. 이종근 대표 손대장 선생님 우리 바로 이제 관심주 한번. 오늘도 관심주에 이 상황에 그러면 우리야 늘 우리는 늘 하이에나잖아. 늘. 관심주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부터 해야지. 당연하죠. 그러면 선빵 쉬겠습니다. 그래도 음. 우리 손 대장 우리 전문가 우리 손 대장님이 해주시는 게 보면은 아무거나 들고 나오지 않더라고. 지난번에도 심택했잖아. 심택. 심택. 요즘 심택 얘기 많이 나오네. 심택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심택이 좀 쉬었어요. 좀 쉬긴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얼마 전에 한글이었죠. 이것도 한글이었죠. 한글 대비해서 한글이 뭐야? 한글날? 한글날, 한글이 한컴 하는 거 아니야 한컴? 한글날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책 유통업체들이 파주에서 북술이라는 그런 그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책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올해 한글날도 겹치다 보니까 거기 찾아온 인구가 한 50만 정도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책으로서 좀 책 읽기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그 책 관련해서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뭐 이제 책값 정찰제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업종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서 판다라는 얘기죠. 근데 할인을 많이 해서 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통업체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스24가 그 살짝 머리를 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올해 실적은 거의 다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실적 뭐 더 나와봤자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뭐 실적 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차피 뭐 저희가 하이내하긴 하지만 뭐 내일 당장 올라갈 거 그런 것도 던지지는 않잖아요. 중장기로 보게 되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예스24 그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한 예스24가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한번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쨌든 책값 정찰대가 되면은 무조건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할인을 해서 판다라고 하더라도 안 남을 수는 없다. 물론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나 갑자기? 책을 많이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지금은 책값을 70% 할인을 했어요. 왜? 책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엄청 팔고 있거든요. 재고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터파크나 뭐 예스24에서.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다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출판업계도 죽겠다. 그리고 유통업계도 죽겠다. 그러다 보니까 책값 정찰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안 나오던 실적이 내년에는 일단은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뭐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스24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훈 대표는 예스24 신선했어. 예스24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림당 예스24 이런 애들 예림당 같은 경우는 저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림당하고 그 뭐지? 하여튼 저가항공하고 같이 하는 예스24가 저것도 같이 하나요? 예스24 아니에요. 예스24 아닌가? 하여튼 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예림당도 예전에 보니까 근데 우리 애기들 Y 시리즈 말하는 Y 시리즈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Y 시리즈는 정말 그것도 엄청 팔아먹더라고 해외에서도 동남아 쪽으로 엄청 팔아먹던데요. 엄청 팔아먹어서 야 이런 책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살아남기 시리즈도 만든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그거를 했다가 실패했던 작년이 아니지 벌써 몇 년 됐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중국주 해갖고 그때 밀었다가 실패했던 게 뭐였냐면 그 예림당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애들 계속해서 그쪽으로 밀었었거든요. 그다음에 한섬 이게 실패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최근에 이런 애들이 부각이 되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애들 중국 관련주에서 이제 아이들 그 풀어줬잖아요. 산하제한 풀어주면서 뭐 대원 미디어라든가 손오공 뭐 이런 애들 예전에 내가 한번 밀었었거든. 네. 그랬다 그때 한번 왜냐면 그때는 이제 중국 관련주도 솔직히 붙이긴 했는데 그땐 자신이 좀 없었고 대신에 내 새끼들을 갖고 노는 거 보니까 팽이 무지하게 갖고 놀고 이것들이 팽이 비싼데 그 무지하게 사고 그다음 뭐 딱지 무지하게 사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된다 해갖고 한번 그 요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그 한 번 붙으면 네. 우리나라는 다 같이 쓰지.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한류라는 게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엄마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문화가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물론 역사 소설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쵸 예림당이 TA 항공하고 관련돼 있지. 그 역사 소설은 잘 안 되겠지만 이런 과학 동화라든가 이 Y 시리즈 뭐 이런 거는 중국에도 잘 될 것 같아. 왠지. 왜냐면 베트남 쪽에서 네. 잘 되고 있고. 왜냐면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컨텐츠가 부족하잖아요. 중국 애들도. 그러다 보니 우리도 뭐 이런 Y 시리즈가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 오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잘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 돈 쳐드린다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될 것 같다. 말씀 주신 대로 S24도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 저는 이거는 아마 그 안 했었죠? 딱 한 종목 대연했나? 여기서 안 했어요. 여기서 안 그죠? 했어. 모자에서 어디서 푼 거 또 여기 가서 또 푸시는 거야. 아, 왜냐면 두산자 쇼에서 풀었던 건데 이제 이날 갑자기 이제 대연이 예전부터는 관심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득보라고 생각했어. 득보. 그렇죠. 그런데 급등이 막 네, 득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대연의 브랜드가 5개가 있어요. 그 주력 브랜드가. 맞습니다. 여성복 주력 브랜드가 5개가 있는데 이 국내 백화점 3, 4, 10 여성복 매출 10대 브랜드 안에 대연 브랜드가 3개가 들어갑니다. CC 컬렉트, 그다음에 주크, 그다음에 듀엘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이 모조 에스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네. 제가 근데, 이제 또 네. 확인해봤는데 모주의 스핀이 왜 그렇게 인기가 없냐면 그게 되게 비싸대요. 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건데. 우리 확인해 봤어요. 또 여자들한테 갔다 오셨죠? 난 갔지. 매장에 우리가 이미 또 탐방을 하고 한 건데 중고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가 정도가 이게 비싸다라고 하면 이제 타임이나 이쪽 계열들이 좀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복 이쪽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뭐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쪽 라인이 있는데 한선 브랜드들이 좀 비싸요. 아주 고가 브랜드들이고 이제 그 밑에급 바로 밑에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조 에스핀이. 근데 이 모조 에스핀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가 중국 랑시 그룹하고 얘네가 협약을 맺으면서 랑시에서 이 모조 에스핀 브랜드를 들고 갔네. 그쵸.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중국에서 대박이 났어.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국내에 대비해서 2배로 가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를 가는 거야. 싸니까. 네, 싸니까. 싸니까. 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울렛에 가서도 모조 에스핀 브랜드를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존에 있던 뭐 그 브랜드들을 리뉴얼하고 이런 거는 뭐 둘째로 치고 새로 그 지금 들어온 브랜드 애플레이 같은 경우도 완판되고 있고 그래서 대연이 여성복 쪽에서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그 외부적인 얘기라면 최근에 백화점 그 가셨을 때 확인하셨잖아요. 텍스 리펀드. 아, 그건 무서워. 지난번 때 녹음 때도 우리가 텍스 리펀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텍스 리펀드를 보게 되면 이 텍스 리펀드를 보게 되면 백화점 쪽 매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전히 이 대연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 세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반등 세게 나오는 거 봐서는 여전히 지금 매력도가
있지 않느냐. 국내에서도 잘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플레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이 깔끔하고 좋은데요. 네. 저는 저의 의견보다는 약간의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전화 찬스. 아니 전화 사람 찬스라면 돼. 저는요 저는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몰라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는 하나의 흐름을 느낌을 아는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요새 미국의 SNS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SNS의 그 트렌드 변화. 네.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간된 머니크 쓰는 게 바로 SNS도 트렌드다 뭐 이런 걸 제가 쓰는 글이 있어갖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사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수요일 목요일 되면 이제 온라인에서 뵐 수 있는데 SNS 변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SNS 변화 과정. SNS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싸이월드하고 엄청나게 했고요. 그때 게임으로 보면 카트라이더 이런 거 미친 듯이 했잖아요. 네. 그 10년 그리고 아이러브 스쿨 온갖 불륜을 조장했던 거. 그쵸. 물론 거기서 그쵸. 결혼한 사람도 있다. 그거 만나갖고 있어 또 딱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이러브 스쿨에서 만났지. 그랬더니 딱 맞췄어 내가. 하여튼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년 15년 전에 그 싸이월드 다들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수익 모델을 막 했다 그랬어. 그렇죠. 하루에 도토리가 얼마나 팔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근데 그게 아이러브 스쿨도 한 방에 효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왜 맛이 가냐면 그때는 이제 처음에 하면서 걔네가 이제 셀카들이 막 예전 핸드폰 셀카하고 막 올리고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음악에 꾸미고 예쁜 거 꾸미고 그럼 기억나죠? 배경도 꾸미고. 그렇지. 그리고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서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막 맛이 간 거예요. 스마트폰이 맛이 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한 거죠. 네? 근데 그게 결정적이 된 거가 예전 시작은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나오는데 처음은요. 이게 뭐냐면 블랙베리가 처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메시지로 나온 거야. 개념 자체가. 그래서 2002년인데 2005, 6년 지나면서 걔네가 이제 쿼리 자판이라고 지금 다들 쓰는 거지. 일반 자판. 네, 커티. 네. 한국말로 커티. 영어는 코리 자판이 나면서 블랙베리가 히트치고 그 다음부터 뭔가 걔는 이메일인데 그러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나온 게 아이폰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네. 우리나라는 9년, 10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음에서 얘네가 이제 페이스북도 막 그 언저리 막 처음에 생기고 주거 보고 영화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그러면서 그게 생기고 트위터 생기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순간 예전에 미국에 있던 뭐 이메일 하는 거 걔네들도 죽는 거죠. 예전에 AOL 메시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야 메시지. 근데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지금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비싸고 트위터도 많이 회복됐는데요. 문제는 요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요. 페이스북이 과연 10년에도 존재할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냅챗이란 게 우리나라에는 애들은 별로 안 쓰는데 미국에서 13세에서 23세까지 보면 압도적으로 스냅챗을 쓰는 애들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인수해버렸잖아요. 누가 인수했는지 알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인수해갔죠. 그것도 그래서 하루에 뭐 몇 억 건이 엄청 나와고 그러는데 그건 사진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스냅챗은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성 메시지 같은 우리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페이스북도 인수했는데 거절했고요. 구글도 거절하는데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펀딩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년이나 이제 IPO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전에도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바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다 뜨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요. 성공한 거는 바로 기존의 그 오프라인 광고가 아니라 온라인 광고 중에서도 모바일 광고 때문에 걔네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주커버그가 한 3달 전에 컨퍼런스 가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15명도 타겟팅 광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SNS 특성상 자기 정보가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등록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관심 끄는 게 그게 재미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모바일 광고나 인터넷 광고에서 80%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거의 독점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데 그 모든 기반이 모바일 광고, 모바일 타겟팅 광고 때문에 지금 그 시가총액이 유지된다는 거가 거의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가 페이스북의 지금 가치가 유지되는 거 7, 80%는 모바일 광고 때문에 유지됐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있다는 거고 앞으로 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다른 데가 돼도 또 다른 그것 때문에 된다는 거죠. 기존의 온라인 그냥 일반 광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와 그러면은 위챗이나 라인이나 카톡은 완전 히 대단히 성공적인 모델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된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근데 문제는 한방 효과 넣을 수가 있다는 게 모든 거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텔레그램에 지금 막 망명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텔레그램을 저도 깔았지만 텔레그램은 또 특징이 내가 처음에 내가 디폴트를 유지하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수많은 애들이 가입한 게 낮게 떠요. 그렇죠. 강제로 메시지가 떠. 그러면 수많은 들어오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게 처음에 가입하고 쓰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저는 하여튼 SNS에 미국도 그렇고 한 방에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 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바일 광고된 그런 솔루션을 갖고 그래 이런 거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아시아 중국도 대박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승훈 대표한테 다시 한번 제가 도움을 청하는 건데 나스 미디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중간에 잠깐 덧붙여 아, 네네 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그 저는 왜 아까도 그 얘기 들으면서 얘네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위챗이나 얘네들이 하는 건 O2O 비즈니스거든요. 광고 시장이 아니에요. O2가 뭐야? O2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그 온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O2O? 예, 예. 그러니까 라인도 지금 일본에 그 컨퍼런스 갔다 온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시부야에 가면 라인 가맹점이라는 가게들이 라인 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롯데백화점 네. 영동 쪽에도 있는데 가봤는데 비싸요. 라인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맞아요. 라인페이를 그리고 일본에서는 라인페이, 라인 택시, 그러니까 라인 이게 콜택시 부르는 거. 그다음에 그 맵스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쇼핑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게 하는 쇼핑몰 내비게이션, 뭐 라인 맵스.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라인 와우라고 해갖고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라인 깔아서 내가 제일 좋은 거 라인을 깔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식 쇼핑에서 SMS 날라오는 거 대신에 라인으로 그냥 그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산 물건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라인 와우도 되겠구나. 배달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얘네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이나 이쪽은 광고 그러니까 타겟팅을 해갖고 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살아남겠다. 페이스북과는 달리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각각의 현지화 전략을 어떻게 해주냐가 이제 관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라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 1세대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세대 메신저라고 보고 있고 이제 2세대 메신저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카톡 뭐 이런 거는 2세대 메신저라고 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래픽 위주는 아니죠. 채팅이 위주고 채팅이 좀 더 편리하게 돼 있다. 페이스북은 내가 게시판 광고판 형태잖아요. 게시판 형태잖아요. 내가 글을 올리면 애들이 봐서 보고 댓글 달고 이런 형식인데 이거는 대화방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화방 형태에 대한 조금 좀 다른 이제 그런 이제 2세대 메신저고 뭐 스냅챗이 됐건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 됐건 핀터레스트가 됐건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사진 위주의 영상 위주의 어떻게 보게 되면 3세대 메신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자층이 상당히 젊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뭐 서로 이제 그래서 뭐 데이트 뭐 이렇게 할 때 서로 뭐 빨가벗고 보여주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슈가 이제 주로 섹스팅 되기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섹스팅 뭐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섹스팅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젊은 애들이 쓴다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좀 더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근데 거기서 잠깐 하나 들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묘미가 있는데 이제 아주 다 맞는 얘기인데 미국에서의 그 계속 한 방에 훅 간다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13에서 23세까지가 스냅챗을 압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제 시각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의 전략가 애들이나 미국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애들은 그런 걔네들이 나이 들었을 때 걔네들은 스냅챗을 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오는 13세 이상은 다른 걸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한 6달 전에 미국의 한 경제 프로에 그 당시에 14살짜리 여자애가 하나 출연했어요. 그 최윤수 애널리스트는 뻥을 깠어요. 그 앵커가. 그래서 너 왜 페이스북을 안 하니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친구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 절대로 뭐 애들한테 그거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게 보면 걔네들이 늘 아이들 때 새로운 게 막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그걸 헷갈려하는 거야. 페이스북이 10년에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라인도 마찬가지죠. 막 하다가 라인도 뭔가 밴드들이 일단 난 모르지만 그게 한 방에 딴 애들이 확 몰려가면 트렌드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3세대 메신저들의 특징은 뭐냐면 트래픽 유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도 보게 되면 카카오톡도 사진 보내는 거 개수 제한이 되는 거 있는데
그 마이피플 같은 경우는 파일 용량 보내는데 제한 없잖아요.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3세대 메신저는 트래픽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많고 많이 이제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래픽 유발이 좀 많다라는 거겠고 이런 메신저들의 환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2세대가 됐건 3세대가 됐건 계속 보급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모바일 트래픽의 증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PC 트래픽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모바일에 대한 광고가 중요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모바일에 대한 광고. 그러면은 이 모바일 광고에 대한 어디다가 얼만큼 했을 때 효과적이냐. 모바일 광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고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얼만큼 누가 효과로 촉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을 것이냐. 내 돈을 지불했는데 그런 거를 제시해주는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여기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곳에다가 돈을 쓸 거란 말이에요. 광고주들이 앞으로. 그럼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랩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온라인 미디어 랩사인데 얘는 재미있는 게 KT가 대주주예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원래 망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KT인데. 이 나스미디어가 뭐 뜬금없이 뭐 나스미디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97년도, 96년도가 아니죠. 96년도, 7년도죠. 이제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때인데 97년도 그때 더블클릭이라는 회사로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블클릭은 나도 들어봤지. 예. 미국에는 이제 더블클릭이라고 이제 있고 이제 그 더블클릭에서 이제 그 들어왔는데 그 더블클릭이랑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진입 초기라 한국 시장에서 내가 그때 당시 인터넷 사업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사리 가는 길 만들어 갖고 거의 했는데 앱이잖아 당신이 해봤어 알잖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사리 딱 갔더니 업주분들이 인터넷이 뭐예요? 뭐 이러는 거야. 너무 일찍 시작한 거지 사업을.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더블클릭도 들어왔으니 그게 되겠어요 영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걔네랑 헤어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더블클릭이랑 헤어지면서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부터 PC 광고 마케팅에 대한 쪽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광고 쪽에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업력이 있고 모바일에 대해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가 이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쪽이 증가하고 이런 2세대, 3세대 메신저에 대한 쪽이 활발해질수록 누가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나스미디어가 그에 따르는 자료를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시장,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질수록 모바일 트래픽이 커질수록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여튼 내용이 좀 진술했는데 네. 저는 서비스로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추석 전에 CT 그룹에서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거요? 그때 JF를 네, 노리다. JF. 저희도 녹음. 기아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들어가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10월 10일인데요. 이제 10월 미국 기준으로 뭐 10월 9일 날 베런스라는 거 이제 월스트리트 지에서 하는 경제 전문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50% 상향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뭐 뉴스 뭐 검색하면 형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뉴스 검색하면 대부분 나올 텐데 아마 한국 그 기사로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찾아보셔갖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삼성 그리고 베론 BARRON 찍으면요.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월스트리트저널.com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 위에 아이콘이 하나 있어. 베런스라고. 거기 클릭하면 바로 베런스로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네. 그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입을 해야 돼요. 뭐 사야 되는데 제가 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끝까지 안 들으셔.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삼성 그리고 베론 이렇게 치면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기사도 나오고요. 거기 들어가면 풀로 기사가 나와요. 네, 풀 기사 나오는데 베론의 오리지널 기사는 우리를 보면 한 A4 용지를 보면 7, 8장 됩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걸 로이터나 이런 데서 몇 개 축약해서 나왔는데요. 딱 포인트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그거는 정확히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들으려면 추석 특집으로 얘기했던 거죠. 추석 특집으로 했던 거를 6회, 7회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1년 반 전에 애플이 $60, $7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 7대를 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했을 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 70% 올라갔거든요.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
그때 똑같은 논리가 그거죠. 그래갖고 이제 너무나 싸다. 돈을 워낙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카라이칸이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해라. 그 액면 분할을 해라.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자사주를 사라. 그리고 뭐 혁신을 해라. 이런 등등을 해갖고 그게 늙지 안 먹혀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시티그룹 얘기는 행동한 투자자 삼성전자의 그런 걸 포함해서 9개인가 10개의 그 전 세계 그룹을 기업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특히 삼성전자 주주 명부에 요즘 행동하는 투자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 있다는 것이 그때 핵심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네. 외국인은 꾸준히 사는 추세가 맞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도 거의 비슷한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반도체 분야가 올해요 8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이래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한 100억 달러 정도로 반도체 분야가 매출 이익이 늘어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해 8조 정도였으니까 내년에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니까요. 네. 그 중간에 듣지 마세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절대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30%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거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여력이 크진 않다. 그 다운사이드가. 그리고 업사이드 많이 열려 있다. 그러면서 50%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자기네 얘기가 이제 몇몇의 그 증권사, 버스타인 이런 증권사의 예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디 있더라? 또 외국계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인가? 또 거기서 어딘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난번과 약간 반대되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의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금액이라든가 그 현재 매출 기준의 시가총액 이런 걸 계산하면 그게 기준을 보면 이제 삼성 애플은 그런 걸 기준하면 똑같은 비율로 봤을 때 지금 2.5배 정도 나온대요. 애플이 근데 삼성전자는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미국 기사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무적인 길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여전히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없네요. 왜냐하면 칼 아이칸 같은 경우가 여기 와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재벌 그룹이라는 한국의 속성, 미스터 리 패밀리, 리가 이 패밀리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진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또 뭘 하고 있냐면 지난번과 달리 지금 이건희 회장의 그 건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승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받으면 한 5년간에 가서 분할해서 납비한다는 전제에서 달러 기준 40억에서 50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 상속세 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마 그거 아니겠느냐. 배당을 늘리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애플이 한 1.8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걔네 기준입니다. 약간 달라요 우리랑요. 삼성전자 1.3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주주 친화 정책은 충분히 그 이재용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용 씨가 이제 후계자가 됐을 때 배당 친화 정책이나 그러니까 주주 프렌들리한 정책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하튼 그런 것들 등등 몇 가지 들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그런 게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좀 영어 되시는 분들은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안 나왔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아마 그 번역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국말로 완전 번역된 게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배당을 늘리려도 이재용이가 세금을 내려면 돈 내려면 삼성전자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분 없잖아. 그잖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상상이야 이거는. 그래서 상상인데 그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겠어? 상장해야죠. SDS 상장을 해서 합병을 시키겠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떨어뜨려야 될 거고 SDS의 그렇죠. 가치는 부양을 해야 될 거고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도는 얘기가 삼성의 악성 재고가 지금 6조 원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그 재고가 6조 원인데 이거를 떨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안 좋았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빅베스라는 얘기가 연초에도 항상 이슈가 있었는데 안 좋을 때 떠는 거야.
그렇죠. 근데 4분기도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그거 네. 아마 그건 아마 그 논리는 제가 직접 애널리스트한테 네. 직접 한번 들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해서 상당히 네. 이제 프로덕트 믹스를 새 구성하고 있는데 네. 통상 1년 정도 걸린대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악성 재고나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 조정하고 하고 있는데 네. 더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네. 이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하시는 거니까요. 그냥 소설 같은 얘기인데 네. 그런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재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대충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시고 예, 보시는 게 그리고 낫죠. 풀로 번역된 게 제가 봤을 때 11일 정도면 나올 겁니다. 저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 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카라이칸이요. 요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지금 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라이칸이 저 삼성전자도 와서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네네. 미국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카라이칸이 노트를 하나 썼어요. 어. 지난주에 뭐라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 애플에 대해서 썼잖아요. 애플에 네, 지난주 또 썼죠. 얘기했잖아요. 네. 자사주 더 사야 된다고 더 했는데 사야 된다. 뭐 100불이면은 네가 살래 뭐 이런 얘기. 그러겠잖아요. 네. 이것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갤럭시 노트 있잖아요. 네. 노트랑 네. 애플 아이폰 6에 대해서 어. 쓴 거예요. 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주주니까 이렇게 썼겠죠. 어. 이게 왜냐면 50억 달러가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삼성 그렇죠. 그 애플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잽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잽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가격을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더 재미나는 건 뭔지 알아? 뭐라고? 어? 뭐라고? 이거 얘기하면 애플에서 엄청 그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씹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게 뭐냐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뭐랑 비교하냐면 자동차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동차.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 그거랑 저거랑 비교하는 거는 갤럭시 시리즈랑 아이폰이랑 비교하는 거는 자동차에서 폭스바겐과 예를 들어서 BMW랑 벤츠랑 비교하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가격대로 시장은 예를 들면 출고가가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일을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참 저쪽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바로 지금 카라이칸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정리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손 대장님 오늘 어땠어요? 뭐 여전히 항상 많이 배우고 또 항상 즐겁고 그다음에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항상 집에 가서 후회해요. 이 얘기 더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 더 알려줬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항상 나중에 생각이 나지만 뭐 어떻게 또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고 많이 즐거웠고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한 자리 엉덩이 먼저 들이밀어갖고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삼성에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스할지 모르니까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풀로 번역해 얘기했습니다. 애플의 가장 강력한, 가장 돈 많고 투자한 50억 달러 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 카라이칸이 지난주에 노트를 하나 썼다. 편지에서 이런 노트를 썼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삼성을 깠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아이폰 6는 superior product.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믿기 어려워. 폰이 귀여운데. 또 뭐라고 썼냐면요. 삼성이랑요. 애플 폰에 있잖아요. 삼성에서 애플 폰의 비교는 사람들의 선택에서 폭스바겐과 메르체데스의 비교. 그걸 같은 가격에 같은 가격이면 at the same price에 메르체데스랑 폭스바겐 비교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게 카라이칸의 시각이었다. 카라이칸과 팅크의 시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믿기 어렵다. 그럼 얘네도 얘기지. 본인이 주주인데, 내 얘기 본인이 주주가 내가 삼성 주식 사고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네. 까잖아요. 그게 이제 시각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이나 또 다른 얘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짧게 하죠. 짧게. 임팩트 있었지? 임팩트 있었어. 내용 아주 좋았어. 그리고 보니까 내용 장난질을 잘난 척했어 자기가. 아니 우리 대장님이 전해주던 게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또 중간 중간에 나오시는데 알차 보면은 그래서 좋더라. 심태기도 좋고 그 전에도 뭐 하나 좋았잖아. 뭐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 그 시공테크. 시공테크. 그건 뭔가 사고였어.
사고였나요? 그거 잡아가 놔야지. 그거는 구속시키는 걸로. 그다음에 그거는 저기 교보에서도 형님이 얘기했잖아. 네, 시공으로. 그렇죠. 교보 형님이 좀 약해 요즘에. 오늘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70편 또 이렇게 간단히 마련했고 70일은 다시 후광동 특집으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